이번 시간에는 물과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6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일정한 양의 물을 먹어야 되고 배설도 해야 되죠. 만약에 10에서 15%를 상실하게 되면 이상 상태가 오기 시작하고 20%가 넘어가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물의 최소량은 1.5리터이고 보통 2에서 3리터가 필요하지만 날씨가 덥거나 운동 직후에는 2배 정도가 더 필요하죠.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은 최소한 1인당 50리터이고 수세시설이 있으면 10에서 20리터가 가산이 돼요. 그러면은 1인당 한 70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에는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낙엽이나 쓰레기, 배설물 등의 오염된 물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염된 물을 그냥 놔두게 되면 점차 침전 분해해서 자연이 안정화된 자연수로 환원이 되는데 만약에 그 오염된 것이 환경 용량을 초과하게 된다면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자정작용이 있어요. 물리적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폭기, 희석, 침전, 여과, 흡착, 응집, 자외선, 살균이 있고 화학적 작용의 산화와 환원, 생물학적 작용의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질 분해, 수중물질에 의한 미생물 포식 작용으로 물이 정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수도의 그 물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지 수원 및 공급 과정을 봅시다. 천수, 지표수, 지하수, 복류수가 있어요. 천수는 비나 눈으로 내리는 물을 말하는데 대기가 오염이 되면 매연이나 분진, 세균으로 인한 오염이 많게 되죠. 천수는 지표수나 지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이 되고 상수도의 수원으로 이용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surface water라고 해서 지표수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 위를 흐르거나 고여있는 하천, 호수 등의 물을 말하고 수질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오염의 기회가 많아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가 됩니다. 우리나라 상수도는 대부분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라운드 워터,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윗부분인 토양층과 암석층에 보관이 되고 유기물이나 미생물의 오염은 적고 탁도가 낮아 수원으로 적합하지만 수량이 적습니다. 마구잡이식 개발이 더해진다면 심각한 지하수 부족과 오염과 또 지반 붕괴의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 지하수예요. riverbed water, 복류수는 지하 수면이 하천수와 밀착해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수와는 달리 확실한 흐름이 있는 데다 지표수와의 교환이 이루어져서 수질적으로는 지표수와 거의 비슷하고 탁도가 지표수보다는 낮습니다. 이 수원지에서 도수로로 끌어오는 것을 도수라고 하는데 도수로를 통해서 정수장을 오면 송수로를 통해서 배수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배수장은 배수로와 배수건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죠. 물을 인공적으로 정수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한번 참조하시고요. 수돗물의 정수 과정. 첫 번째가 sedimentation, 침전이에요. 물속에 있는 비중이 부유한 부유물질을 가라앉혀서 색도, 탁도, 냄새, 세균 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 침전법이 있어요. 침전지에서 천천히 물을 흐르게 하거나 정지시켜서 부유물을 침전시키는 방법이 보통 침전. 약품 침전은
가벼운 물질에 대해서 황산 알루미늄이란 약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응집이 되어서 가라앉죠. 일반적으로 황산 알루미늄은 5에서 35 ppm을 사용하고 침전 시간 같은 경우에 2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최근에는 고속응집 침전지가 있어요. 관리상 어려움은 있지만 용지가 적게 소요가 되어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여과 방법이에요. 여과는 완속 여과와 급속 여과로 나누어집니다. 약품을 사용해서 침전지에 가라앉은 찌꺼기 외에 가라앉지 않은 불순물은 모래로 된 여과지에서 걸러지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완속 여과가 있는데 영국의 심슨이 런던에서 템스 강물을 최초로 이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영국식 여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 템스강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었어요. 완속 여과는 보통 침전법으로 침전시킨 후 여과지로 보내는 방법인데 여과지의 상층은 작은 모래가 있고요. 아래층은 큰 돌, 자갈을 사용해서 물을 통과시키면 불순물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탁도와 세균 등은 완전히 걸러지고 철, 망간, 암모니아 등도 잘 걸러집니다. 두 번째가 급속 여과. 1872년 미국에서 사용되었어요. 미국식 여과라고도 하는데 황산 알루미늄 약품을 사용해서 침전을 시킨 후 여과지에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완속법과는 달리 주로 식물성 플랑크톤과 세균 등은 완전히 걸러지지 않고 여과된 물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완속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침전, 청소 방법이 사면대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면대치는 이제 표면층을 삭제하는 방법이죠. 여과 속도가 3m,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6에서 7m까지 속도를 낸다고 하죠. 사용일수가 20에서 60일인데 탁도나 색도가 높거나 입기류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이거나 수면이 동결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죠. 거기에 면적은 많은 면적, 광대한 면적이 필요해서 건설비가 많이 들지만 경상비, 매일 사용료는 적게 든다는 거죠. 세균 제거율은 98에서 99%입니다. 급속 여과법을 보면 침전법이 약품 침전이에요. 그리고 청소 방법은 역류세척, 여과 속도는 1일 기준으로 해서 120m. 사용일수는 12시간에서 2일인데 평균 1일이 사용일수입니다. 급속 여과법은 탁도, 색도가 높을 때 입기류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수면이 동결하기 쉬운 장소에서 좋아요. 면적은 좁은 면적에 가능하죠. 그래서 건설비가 적게 들지만 약품 사용료, 경상비가 많이 들고 세균 제거율은 95에서 98% 정도입니다. 폭기라고 하는 것은 CO2, CH4, H3S, NH4 등과 O2를 교환하는 단계를 폭기라고 합니다. 자, 소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열법, 자외선법, 화학적 소독법 있는데 가열법 봅시다. 자비소독이라고 하죠. 100도씨의 끓는 물에서 15에서 20분간 가장 안전한 소독법입니다. 75도씨에서 15에서 30분간 끓이면 대부분의 병원균은 사멸이 되고 끓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소규모의 음료수에만 적용이 되죠. 자외선법은 파장 2500에서 2800 옴스트롱이 가장 살균력이 크지만 투과력이 약해요. 그래서 물이 혼탁하거나 색이 있을 때는 물의 표면밖에 소독하지 못하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적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적 소독법입니다. 화학적 소독법의 대표적인 예가 염소 소독이에요. 염소는 값이 싸고 조작이 간편하고 소독력이 강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독성과 냄새가 있어서 동물 실험 결과 염소 소독에서 생성되는 THM, 트리할로메탄은 암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지고 있어서 소독할 때 트리할로메탄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적 소독 방법을 보면 물에 염소를 주입하면 보통은 직선으로 주입량에 비례하여 잔류 염소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을 함유한 물은 곡선과 같이 일단 증가한 잔류 염소가 어느 점에서 하강해서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곡선의 밑바닥을 break point, 불연속점이라고 해요. 염소를 물에 주입하면 여러 환원물질과 작용해서 소모되고 잔류염소는 유기물과 화합하여서 클로라민을 형성합니다. 점점 주입량을 증대하면 이 염화 유기물과 클로라민의 염소에 의해서 산화, 파괴되고 불연속점에서는 염소도 소비되고 클로라민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 후에는 주입량에 비례하여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프리 잔류 염소가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불연속점을 발견해서 2점 이상에서 처리하면 경제적이고 소독 효과도 크고 물의 불쾌한 냄새와 맛도 제거할 수가 있죠. 이러한 염소 소독법을 불연속점 염소 소독, break point chlorination 이라고 합니다. 유기물과 암모니아와 염소 화합물로서 존재하는 잔류 염소를 결합 잔류 염소라고 해요. 염소 요구량은 물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에서도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급수계에 주입할 염소량도 달라집니다. 유리 잔류 염소는 결합 잔류 염소에 비해서 소독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리 잔류 염소는 0.1mg/L가 가능하지만 결합 잔류 염소는 0.4mg/L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오존 소독이에요. 오존이 원소 기호가 O3죠. 염소 소독에 비해서 소독력이 강하고 정수력이 뛰어나요. 철, 망간, 일부 중금속을 제거하고 트리할로메탄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잔류성이 없어서 효과의 지속성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수의 수질이 좋지 않은 정수장에서는 최근 오존 소독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어요. 그 다음 먹는 물 수질 검사인데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었다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물질과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기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일반 세균은 1ml 중 100 CFU, 이 CFU가 콜로니 포밍 유니트거든요. 이 10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샘물 및 염지하수, 저온 일반 세균은 200, 중온 일반 세균은 50,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도씨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 일반 세균은 100 CFU, 중온 일반 세균은 20 CFU를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이죠. 국시에서. 자, 이콜라이 총 대장균군은 100cc에서 어떻게 하나도 검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샘물이나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층수의 경우에는 250cc에서만 검출되면 안 되는 거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같은 경우에 100cc에서 검출되면 안 되고, 분원성 연쇄상구균, 녹농균, 슈도모나스죠? 살모넬라, 슈겔라 250cc에서 검출되면 안 됩니다. 황산 환원 혐기성 포자형성균은 50cc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고, 여시니아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에 올라가면 약수가 많이 있죠.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산에 가서 이제 약수를 먹는 것도 이제는 금하고 있죠. 여시니아균은 2리터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이거는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것보다 0.01을 묶으면 돼요. 자, 0.01이 납하고 비소, 셀레늄, 치안, 브롬산염, 그죠? 그 다음에 0.5를 한번 보세요. 암모니아성 질소. 수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죠. 0.002를 넘으면 안 돼요. 자, 카드뮴은 0.005, 불소는 1.5,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4mg을 넘으면 안 되고, 우라늄은 3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 안 됩니다. 건강상 유해 영양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도 이것도 0.005를 먼저 찾아보면은 0.005가 페놀뿐이 없죠. 근데 0.05는 다이옥산 있어요. 0.05. 그다음에 0.06 파라티온, 0.07 카바릴, 페니트로티온이 0.04, 나이아지논 같은 경우에는 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별로 이거를 범위를 해서 거기에 공통의 그 범위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을 따로따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벤젠이 0.01이에요. 톨루엔 0.7, 크실렌은 0.5,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에서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는 4.0mg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THM, 총 트리할로메탄 발암물질은 0.1을 넘으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0.1을 찾아보면 디브로모 클로로메탄이 있어요. 자, 클로로포름은 0.08입니다. 포름 알데히드는 0.5예요.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 경도는 1000mg을 넘지 아니하고 과망간산 칼륨은 10mg,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동은 1mg, 색도는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제는 0.5mg을 넘으면 안 되고, 자, 수소이온 농도 보세요. pH가 5.8에서 8.5 이하, 아연은 3mg, 염소 이온은 250mg. 쭉 내려가서 자, 탁도 보세요. 1NTU를 넘으면 안 돼요. 네펠로메트릭 터비디티 유닛이라고 해서 탁도는 NTU를 씁니다. 황산이온은 200을 넘으면 안 되죠. 알루미늄은 0.1을 넘으면 안 됩니다. 방사능에 관한 기준 보세요. 염 지하수의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방사능에 이제 세슘 있어요. CS137 4.0 mBq. 스트론튬 SR90은 3.0 mBq를 넘으면 안 됩니다. 삼중수소는 6.0 베크라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수도 수질 검사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다음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습니다. 자, 매일 검사하는 것은 외우셔야 돼요. 6가지 항목을 검사하죠.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 염소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